지난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골자와 같은 평등법을 발의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평등법의 찬성 측은 동성애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반대 측은 동성애 반대자의 처벌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동성애 인정은 물론 동성결혼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발의가 된 후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역차별과 함께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들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성애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고 선택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왜 평등법을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저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 남성 2명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태원 게이클럽에 방문하여 하루에 40명이나 감염되어 논란이 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남성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단위로 게이클럽과 게이바 등 5군데나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클럽은 포르노를 틀어주면서 즉석 자리에서 스킨십과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코로나에 쉽게 관련될 뿐더러 성병 위험에 많이 노출되겠죠? 이런 성소수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왜 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포함된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걸까요? 동성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조 변호사님은 이거는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미국의 기관이나 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진짜 그럴까요?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 최첨단 검사 기구들을 통해 동성애 경험이 있는 무려 47만 명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관련 단위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DNA를 검사하신 분들도 전문기관과 전문 의료진들일 텐데요. 그렇게 안 보신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의견이냐 팩트의 문제냐로 이제 지금 그거가 논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컨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 그냥 그거는 선택했다가 잘못 선택했네 하고 돌아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로 삶을 이어오다가 본인의 강한 의지로 탈동성애 후 이성애로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릴 적 호기심으로 인해 동성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숙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사례 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더니 그것 때문에 어떤 민형사상 처벌받았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예? 가짜요?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비판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동성애 비판한 설교 영상을 유튜브나 소셜 커뮤니티 등에 올릴 경우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전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민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평등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가짜라고 말씀하신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그 존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다양한지, 그 개별적인 존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어떤 대상화된 집단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태어났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헤아리다가는 큰일 터질까 염려가 되는데요. 국내 실제 에이즈 환자 중 대부분이 남성 동성 간의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 에이즈 환자 중에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 것을 병원 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일부러 본인이 에이즈 환자인 것을 감추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에이즈 환자가 남성과 성행위 또는 양성애자일 경우 여자와의 성행위 시 여성에게까지 100% 에이즈가 전파됩니다. 이런 안 좋은 성병을 점차 전파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래도 해야 된다고 하실 건가요? 저 또한 평등법을 반대하는 청년으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걱정되네요. 이처럼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됩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머컷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하였다가 캐나다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 2명에게 각각 7,500달러, 하나로 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 하나로는 대략 수억 원에 달하는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정작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제정한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동성애 치료를 하려는 것도 차별로 몰아 점점 위축되어질까 염려되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잠 못 드는 요즘이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